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수식과 연산자 첫 시간이네요.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들 쭉 리스트업되고 있죠. 예, 오늘 학습할 내용은 수식과 연산자가 무엇인지, 또 그 연산자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또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밖에 관계 연산자, 논리, 조건, 비트 이런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 두 번에 더 나누어서 토탈 세 번을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산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큰 부담 갖지 않고 보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다 보면, 즉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 이외에도 많은 연산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듯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더 알아야 될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한번 설명했던 화면인데 컴퓨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뭐 영화도 보고 인터넷에서 문서도 볼 수 있고 계산기도 되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단순한 계산이거든요. 계산이라고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어떤 값을 이렇게 바꾸는 모든 것을 다 계산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전달하는 것도 계산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의 위치나 값의 형태가 변경되면 그건 다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전자계산기라는 말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계산기. 그래서 옛날 자료들 보면은 뭐 컴퓨터 입문 우리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자계산기 입문 또는 전자계산기 개론 이런 말도 썼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다, 계산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다양한 기기들이 개발되면서 그 단순히 계산되는 내용 응용해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내는 거고 음악도 만들어내는 거고 게임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부로 들어가면 뭐 특별한 건 없고 단순 계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컴퓨터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내부를 살펴본 적은 없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케이스 벗겨갖고 뭐가 있는지 마우스 있네, 키보드 있네, 모니터 있네, 본체 뜯어보니까 하드디스크 있네, 램도 박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잘 못 보죠. 예. 여러분이 뭐 CPU 제시라 저는 이제 앱을 깔아서 본 건데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CPU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기기들, 뭐 부가 장치들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앱 깔아가지고 내가 사용한 스마트폰은 뭐가 들어있나 맨날 신문에서 삼성이나 애플에서 나온 제품, 그 신제품 나올 때 우리는 이런 거 썼어 자랑할 때 그거로 듣고 끝나지 말고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 어떤 부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근본이 되는 부품이 바로 CPU죠.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인텔 CPU 이렇게 생겼죠. 보통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거 일반 컴퓨터에는 다들 이런 칩들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어떤 칩을 쓰죠? 스마트폰은 인텔 칩을 쓰지 않죠. 몰랐어요? 알고 있으면 좋은데. 스마트폰에는 일반적으로 삼성이면 되니까 삼성 칩. 그림도 삼성 칩이니까. 물론 삼성이 찍어낸 칩을 쓰죠. 음, 삼성이 찍어낸 칩을 씁니다. 근데 이제 PC랑 틀리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본 도면을 회로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갖다 삼성이 찍어내서 물론 일부 도면을 사다가 수정도 하겠죠. 그렇게 쓰는데 그런 칩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삼성 엑시노스라고 적혀 있고요. 또 밑에 자세히 보면 뭐 암의 아키텍처를 사용했다 이런 말도 들어갑니다. 없나? 여기 있네요.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아키텍처란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암이란 말이 나오죠. 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기술을 썼다 그 소리입니다. 일종의 기술을 제공받아서 그걸 응용해 쓴다 이거죠. CPU 내부 뭐 인텔 CPU 인텔은 아닙니다. 인텔은 자기들 설계도 하고 생산도 자기들이 합니다.
근데 삼성 물론 설계는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건 암에서 특허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라이센스를 사다가 쓰는 거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뭐 이거인한테 직접 들은 거 아니고 이재용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예, 이런 CPU, 이런 칩 내에는 CPU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CPU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지금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기계라 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계산을 하는지 그거 이제 설명하려고 잠깐 들어온 겁니다. CPU 내에 보면 여기 레지스터 이게 이제 뭐 캐시 메모리에 해당돼 CPU 칩 안에 있는 메모리입니다. 하드나 램 아니고요. 예, 거기서 메모리 그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거기에 보면 제어 장치 이런 거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품 회로가 들어 있고요. 거기에 산술 논리 연산자 이거 ALU라고 하거든요. Arithmetic Logic 유닛의 약자로 ALU라고 합니다. 얘가 바로 계산을 하는 애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물론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논리 게이트 이런 AND나 OR 게이트 논리적인 구성을 하고 이거를 반도체 공장에서 우리가 있는 삼성에서 뭐 수원이나 이쪽에 기흥에 있는 그 공장이 이런 거를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고 이걸로 이런 칩을 찍어내는 공장이죠. 예, 이렇게 조그맣게 기본적인 회로를 만든 거를 조합해서 이런 큰 걸 구성을 하고 이걸 또 응용해서 점점 복잡한 회로를 만든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니까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어떻게 배치하면 뭐 엔드 연산을 한다, 뭐 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로 그런 기술로 이걸 찍어내는 거죠. 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기계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교양 수업이니까 교양을 넓히는 차원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구조 내부에 이런 게 있다는 거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배우는 내용도 계산하려면 식을 적어야 되고 시에는 숫자하고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죠. 아직도 상식이네. 교양을 넓히는 차원에서 수의 종류 우리는 어떤 숫자를 사용을 하죠?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그밖에 숫자 더 있나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자는 딱 10가지 0부터 9까지의 문자만 사용을 합니다. 그거 말고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로마자도 사용을 하죠. I자 이렇게 표시하는 거, 또 V자에서 5, X자에 갖고 10 이렇게 나타내는 숫자들도 있죠. 이건 로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IVX만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 L, C, D, M 이런 것도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나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약 3,999가지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네. 물론 조합하면 더 늘어나겠죠. 예. 아, 무슨 숫자를 표현하는 글자의 종류가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는 10가지밖에 쓰질 않지만 로마자에서는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표현하기 더럽죠. 그래서 별로는 안 쓰죠. 그 밖에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한자로 쓰는 1, 2, 3, 4 이거 본 적 있죠? 잘 쓰진 않지만 이런 글씨도 있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각 어디에 배치했냐에 따라 여기에 2라는 글씨가 있고 여기에 또 2라는 글씨가 있을 때 이 2는 같은 게 아니죠. 얘는 하나라는 소리고 이건 10개짜리가 2개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하나짜리가 2개, 이건 하나 곱하기 1을 하게 되고 얘는 곱하기 10을 하게 되죠. 즉 각 자리마다 어떤 가중치가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죠. 그거에 비하면 로마자나 이 중국 숫자 같은 경우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최근에는 이런 숫자는 잘 사용이 되질 않고 아라비아 숫자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뭐 그밖에 크메르 숫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랍 숫자, 아랍 숫자고 아라비아 숫자 하여간 뭐 본 적도 없는 거 이상한 글씨 있는데 이런 글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쓰는 게 편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인도에서 발명됐다고 합니다. 인도 숫자네요. 엄밀하게는 인도사이다. 인도 거라네요. 그런데 이거를 아라비아에서 널리 전파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쓰면서 이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는 인도에서 개발된 인도 숫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십진 위치 기수법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쓰기 좋아졌던 거고요. 뭐 어느 책에 보면 0이라는 숫자가 발견이 되면서 또 적용하면서 십진법이 확립됐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고 그러네요. 내가 조사한 인터넷 홈페이지 그 페이지에선 십진은 그 전부터 존재했었고 이 숫자가 인도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다.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 전 세계에 퍼뜨려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상식이니까. 크메르 숫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크메르가 어디죠? 크메르루즈? 아무튼 월남전 할 때 나왔던 말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캄보디아라고 알고 있죠.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베트남 있고 여기 태국 베트남 요 동네구나. 국기는 이렇다고 하네요. 알고 있고요. 동남아 여행 가면 크메르 문화가 있대는데 크메르가 어디야? 캄보디아 가면 좀 아는 척해도 되죠. 크메르에도 고유한 숫자가 있었대는데 수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나 보다. 지금은 좀 살기 힘들지만 이런 말 해주면 현지 사람들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우리는 수라는 걸 사용을 하고 수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합시다. 수식, 수식, mathematically expression 한데 수학 표기와 수학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걸 수식이라고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수학의 개념들을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만 아니라 등식, 부등식, 작다 크다 작다, 논리식, 방정식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설명은 못해도 알죠. 이런 거 식, 요 식, 식한 먹을 식, 그걸 제일 좋아하지만 여기서 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 문장 이렇게 생각도 되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수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라는 거 알려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식에 쓰는 연산 기호를 또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아까 얘기한 건 일반적인 정의였고요. C 언어에서 수식은 숫자, 상수, 변수, 연산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분을 하는데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이 피연산자야, 뒤가 피연산자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식 쓰는 건 알죠? 우리가 지금 수식을 배우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이 수학에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우리 무진장 배웠더라고요. 이 중에 기억하는 건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수에 대한 거 이런 거 배웠고 수의 원리, 규칙 그리고 나서 또 수의 특성을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 다양한 표현법이라든지 계산식을 많이 배웠더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 이걸 사용을 하지만 이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거 뭐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모르지만 3.14 이거 곱하기라고 그랬죠. 곱하기 레디우스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걸 곱해라는 말이야. 또는 뭐 이렇게 내가 적어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죠? 2하고 7을 곱해 이런 소리인 건 알죠? 2를 7번 더해 여기까지도 또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된 겁니다. 단지 요거 연산자가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요번 시간에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뭐 수체계, 수집합, 수열, 확률, 통계, 순열, 극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끝에 가서 뭐 미분, 적분까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 아니고 우리는 식 적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그걸 수식이라고 합니다. C에서는 식을 적을 때 숫자, 또 상수나 변수, 그리고 연산자로 이루어집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밑에 연산자, 피연산자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고요. 예. C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알죠? 이거 뭐지? 퍼센티지가 있네. 백분율이겠지가 아닙니다. 백분율이 아니라 C에서 사용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나머지 계산입니다. 왜 그렇게 쓰지? 일상생활에서는 퍼센티지 백분율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 수업에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배우는 거죠, 우리요.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에 프로그램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 규칙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건 백분율이야, 백분율로 쓸래 우겨봤자 소용 없어요. 언어를 만든 사람이 정했으면 정한 대로 따라갈 뿐이거든요.
이렇게 알고요. 여기서 왜라는 건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예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걸 별칭 이 는이라는 거 있죠. 이 는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램 언어에서 는은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다는 의미는 는을 두 개 쓰는 경우입니다. 그때가 같다고 하나 쓸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해라 그런 의미로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를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알고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연산표가 좀 틀리죠. 곱하기가 x표가 아니라 별표를 사용을 하고요. 나누기는 이게 아니라 슬래시를 사용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거 조심하면 되고요. 그 밖에 또 보이죠. 플러스 이거 더하기 아니야? 더하기란 표시가 더하라는 산술연산 가산의 의미도 있지만 양수다 음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부호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 앞에 연산자의 분류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연산이 연산자에 뭘 쓰는지만 잘 기억하고요. 이 연산자가 무슨 연산을 하는지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부호는 음수 양수값을 바꾼다고 그랬고요. 또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특이하게 이렇게 더하기가 두 개 들어가거나 빼기가 두 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네, 요거는 프로그래머들이 타이핑할 때 그 번거로움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연산자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관계 연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개의 데이터의 크기, 그러니까 크다, 작다, 같다 또는 다르다 이거를 체크하는 연산자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크다. 크다 작다 기준은 왼쪽이 됩니다. 왼쪽 게 크다. 이거는 왼쪽 게 작다가 되죠. 그리고 같다. 위에서 아까 얘기했죠. 는이 하나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저장하라는 의미이고 두 개가 있을 때는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지 않다는 우리 보통 같지 않다는 이렇게 는을 두고 이렇게 하고서 찍 거버리잖아. 이런 건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한 세트입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네. 논리 연산자는 관계 연산자로 해서 어떤 계산된 결과를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비교할 때 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ND 게이트, AND 연산, OR 연산, NOT 연산이 바로 논리 연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조건 연산자라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if 연산과 같이 if 명령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괜찮고 편합니다. 짧은 조건을 판단해서 특정한 값을 선택적으로 집어넣을 때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지만 프로그램 언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콤마 연산? 이런 것도 연산이라고 하나? 신경 쓰지 맙시다. 잘 쓰지도 않는 거. 굳이 설명하면 여러 가지 연산이 있으면 그냥 콤마로 분리해서 적어놓으면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논리 연산할 때는 이렇게 요걸 앰퍼센트라고 하거든요. 요걸 바라고 하고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모르겠다 영어로 그냥 느낌표지 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씁니다. 이걸 이용하는데 그 중에 요게 하나만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이건 비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AND, OR, NOT과 같은 연산을 하는데 대상이 좀 틀립니다. 위에 논리에서는 전체를 논리값을 대상으로 참 거짓말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밑에 BT 연산에서는 0과 1의 값을 합니다. 의미적으로는 같을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미세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등호가 두 개 있는 경우 있죠. 요거는 하나면 작다고 둘이면 아주 작단가가 아니라 어떤 비트 단위의 이동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연산자, 이걸 연산자라고 하네. 책에 있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특정 데이터 타입의 메모리에서 몇 비트를 잡아먹는지 메모리를 해서 차지한 공간의 크기를 잴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변수를 지정하면 그 변수가 실제 메모리상에 몇 바이트를 잡아먹었는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또 형 변환, 무슨 연산자 같지 않은 연산자가 많네요. 형 변환? 이건 무슨 연산이야? 요거는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 타입 이름을 요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게 되면 요 뒤에 어떤 변수명을 적게 되면 앞에 괄호 속에 지정한 그 형식으로 틀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갑시다. 그 밖에 포인터, 구조체에 대한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들은 글쎄요 후반부에 할 겁니다. 우리 학교 후반부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면 할 수 있고요. 못 따라오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맛보기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포인터는 메모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 즉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에 쓰이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그냥 있다는 거, 이 그림 눈으로 보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것도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봐도 지칠 텐데 이것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네요. 예, 일단 봅시다. 지금 이제 수식, 산술식, 그러니까 수와 연산자를 배우는데 그 연산자로 수식을 만들어낼 때 어떤 특성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사용된 연산자 바로 직전에 설명한 거 굉장히 많다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뿐만 아니라 크다 작다 같다에서부터 굉장히 많죠. 그런 연산자들이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몇 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더하기 연산을 할 때 값이 몇 개 있어야 되죠? 무슨 소리야? 모랑 도하라 그럼 값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어떤 연산을 하는데 데이터가 두 개 필요한 걸 이항, 이는 다르다가 아니라 숫자 2입니다. 둘, 2. 두 개의 항이 필요하다 해서 이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연산자를 구분하다 보면 데이터를 하나 줘야 돼, 두 개 줘야 돼, 세 개 줘야 돼. 이거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항 연산자는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가 하나만 어떤 게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있고요. 여기 보면 증감 연산자라서 플러스가 두 개, 마이너스가 두 개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수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이럴 때를 단항 연산 1이라는 소리다. 1. 예. 그리고 사망 연산자라는 우리가 실생활에는 써보지 못한 거죠. 이게 요 물음표라는 요 조건 연산자인데 이거 할 땐 데이터를 하나, 둘, 세 개를 주어야 합니다. 이따 설명할 겁니다. 연산자의 수가 아니라 연산자가 아니라 피연산자의 숫자입니다. 피 연산하는 숫자가 세 개가 들어갈 때 사망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연산 기호는 필요한 데이터 개수가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물어볼 사람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연산자를 쓸 때 여기에 무슨 값을 줘야 되지 이거 할 때 판단하라고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뭐 설명했죠? 수식이 뭐라고 그랬죠? 수식은 어떻게 정의하죠? 숫자하고 수하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정의하죠.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숫자나 상수나 변수 그리고 연산자로 하죠. 상수나 변수는 어떤 숫자, 즉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의 위치, 메모리 방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금 아까 분명히 수식에는 숫자, 변수, 상수 그리고 연산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10이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뭐죠? 숫자죠. 숫자는 다른 말로 해서 상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 직접 적어주거나 문자로 하거나 이런 경우 다 그렇죠. 상수도 그래서 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 피연산자하고 연산자를 구분해버려. 여기서 피연산자는 뭐고 연산자가 오는 거죠. 연산은 기호 이거잖아요. 더하기 는 저장하라는 소리. 이게 연산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네. 이렇게 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면 이걸 무슨 연산자라고 하죠? 이항 연산자라고 하죠. 데이터가 두 개의 항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바로 물어보네.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 삼항 연산자 나눈 기준이 뭐냐? 연산 기호가 필요한 데이터가 세 개냐, 두 개냐, 하나냐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뭘 공부하고 있는지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외우라는 거 아니거든요. 들으면 그게 그 얘기지 정도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기대를 합니다. 이거 설명해봐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산술 연산자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죠. 학교 다니면서 수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어려운 거는 실생활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왜? 실생활에 안 쓰니까 복잡하니까 안 쓰는 거가 안 쓰니까 어려운 거고요. 어쨌든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이죠. 기호가 바뀌었다는 거 x나 나누기 표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앞에서 설명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고 있는 거라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나온 거 100분율 어떤 퍼센트
C 언어에서는 이거 퍼센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죠. 예, 그거 계산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걸 계산할 때 퍼센트 표시를 씁니다. 아, 100분율이잖아요. 100을 전체를 100으로 나서 이게 어느 정도 포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실생활에 쓰는 거고 컴퓨터 내부에서 특히 C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나머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맛보기로 4를 갖다가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얼마죠?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었는데 4를 7로 나누면 4를 어떻게 7로 나누어요? 나눌 수 없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계산이 되잖아요. 얼마 되죠? 4. 꼭 사기 바랍니다. 알죠? 퍼센트 나머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산술 연산자의 예 앞에서 이미 다 뭐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는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우리가 실생활에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법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죠? 우리 수학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썼죠. mx 하면 m은 m하고 x는 변수예요. x는 곱하기 아니에요. m하고 x를 곱하라는 의미잖아요. 즉 m 그 점이 생략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수학 시간 배웠잖아요. C 언어에서는 생략되는 거 없습니다. 이 점을 생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없으면 곱하기야 이런 의미 없습니다. 꼭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m하고 x를 붙여놓으면 mx라는 변수가 되는 거지 m이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승 거듭 제곱을 표시할 때 이렇게 위첨자에서 적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 없습니다. C 언어에서는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없습니다. 이걸 다른 연산 기호로 표시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C에는 거듭 제곱을 나타내는 연산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어 써야 됩니다. 아니면 x의 2승이잖아요. a 곱하기 x의 2승입니다. 그러면 x 곱하기 x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아, 좀 귀찮네. 무슨 소린 거니? x의 2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 하니? x 곱하기 x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x의 3승이라고 할 식인데 이걸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네,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3번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프로그램 만들어 써야 되거든요. 물론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불러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누기 있습니다. 나누기 이런 표시 없죠. 나누기 이 선, 턴 이 표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다르게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걸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표시하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C에는 거듭 제곱이 없다는 거.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거듭 제곱을 이렇게 곱하기 표시를 2개 써서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C에 없다는 거지 다른 언어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는 이렇게 꺽쇠를 써서 거듭 제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꺽쇠가 다른 용도로 C에서는 또 쓰이거든요. 어쨌든 C에는 거듭 제곱 표시가 없다는 거 알아주고요. 그럼 어떡하지? 만들어 쓰고 싶은데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좀 향상이 되면 밑에 거듭 제곱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 적어놨거든요. 함수로 처리된 겁니다. 파워라고 이름 줬네.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는 친구도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리커시브 기능 썼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 기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옵니다. C 거듭 제곱 그러면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거기서 설명 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정도 할 필요 없고요. 예, 정수의 사칙 연산 샘플 예제 여기 제시했습니다. 꼭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거기서 타이핑 쳐서 집어넣은 다음에 실행시켜서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꾸 타이핑 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한 다음에는 이 중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하다 보면 나름대로 거기서 재미를 찾으면 프로그램에 소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꼭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키고 결과도 물론 확인해야죠. 타이핑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프로그램은 뭐죠?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컴퓨터한테 일을 안 시킬 거면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꼭 실행시키는 게 일 시키는 거잖아요. 실행시켜 결과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혹시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나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 버전 사용합니다. 좀 옛날 거긴 한데 벌써 10년 됐네. 뭐 그 EU 버전 쓰는 친구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즘에 아카데미 버전 많이 나와서 뭐 2017, 18, 19 이런 버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2013 버전 이후에서 제가 제시한 것 중에 스캔F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걸 쓸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럴 때 좋지 않은 요령이거든요. 분명히 뭐 친근한 영어니까 읽어보고 처리해도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에다 스캔F 오류 검색하면 설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간단히 하는 방법 두 가지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2013 버전 이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3년도 버전 이후에서 에러가 나면 스캔F를 밑 뒤에다가 언더바 S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메시지에 따르면 뭐 이게 보안에 취약하니까 이거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안에 강화된 요걸 쓰든지 보안이라고 해도 되나? 보안? 뭐 큰 범위에선 보안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아니면 디파인으로 전처리기에다가 나 그런 거 신경 안 쓸게. 나 보안 신경 안 쓸래 이런 의미로 전처리로 샵 디파인 한 칸 띄고 언더바 CRT secure no warnings 이렇게 적어주면 이 경고 무시해 버립니다. 어쨌든 스캔F 쓰다 에러가 발생됐을 경우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 이전 버전에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주의사항으로 테스팅할 때 파일 이름 어떻게 저장하라고 했죠? .c로 저장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라고서 해야 돼요. .10++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계속해 봅시다. 예, 나눗셈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걸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눗셈에 들어가면 앞에서 데이터 타입이란 얘기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크게 봐서 숫자는 크게 봐서는 숫자와 문자로 구분하고 숫자는 숫자 안에서는 소수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가지고 정수와 실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할 때 그 결과값은 정수가 아닌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C에서는 정수와 정수를 계산한 경우 결과는 늘 정수로 제공을 해줍니다. 정수끼리의 계산 결과는 정수로 제공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소수를 보고 싶으면 그러면 어느 하나를 실수, 즉 소수점이 있는 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실수와 실수를 연산을 하면 결과도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건 나중에 형변환이라는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미리 알고 있으라는 거죠. 정수와 소수점이 없는 것끼리 계산하면 결과도 소수점이 없는 걸로 나와. 소수점이 없는 거 나오면 밑에 예를 들어 7을 4로 나누게 되면 1.75가 나오는데 그럼 0.75는 어떻게 되지? 버립니다. 자동으로 버려집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소수 이하가 벌어진다는 거. 그리고 실수와 실수로 또는 정수와 실수, 실수와 정수로 하게 되면 실수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그때는 정수로 나간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해보면 아는데 미리 알면은 나중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스캔F하고 프린트F에서 실수의 사칙 연산하는 걸 가볍게 해보라고 점점점 처리했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앞에서 다 했잖아요. 조심해야 될 사항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입력받으려고 하면 데이터 타입에 우리가 보통 D만 계속 썼는데 실수는 LF로 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출력할 때는 F는 플로팅에서 부동소수점이란 의미거든요. 근데 왜 얘는 LF고 얘는 이거지? 설명 말이 길어지고 해봤자 이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데이터가 들어올 때 입력받을 때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소수점이 있는 걸 집어넣을지 소수점이 한 자리 숫자를 집어넣을지 열 자리 숫자를 집어넣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좀 넓게 잡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출력할 때는 이미 받아 놓은 거니까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입력할 때 큰 거는 잘려지거나 무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받으라는 겁니다. 예, 알았죠? 꼭 타이핑 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나머지 연산자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또 C 언어를 배우면서 새롭게 접한 거니까 신경 써서 보기 바랍니다. 나머지 연산은 모듈러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용어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 보통 이렇게 퍼센테이지 기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계산 알죠? 나머지.
10% 이렇게 적으면 10을 2로 나눈 나머지, 즉 2가 나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연산 해봤을 테니까. 예. 아는 거라 특별히 설명할 게 없네. 아, 기본적으로 나머지 연산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 프로그램 짤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홀짝 계산할 때도 활용이 되거든요. 어떤 숫자가 저장되는 x라는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이건 짝수죠.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홀짝을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또는 특정 수의 배수를 확인할 때, 즉 어떤 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할 때는 5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값이 0이 되면은 그 5로 나눠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죠. 즉 그거는 5의 배수가 되는 거죠.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홀짝을 구분하는 용도, 특정한 수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할 때 퍼센테이지, 즉 나머지 기호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연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예 들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또 사용된 예인데 어떤 숫자를 어떤 값을 입력을 받는데 이게 시간을 나타낸 초예요, 초. 이걸 받았을 때 이거를 분 단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그 수를 60으로 나누면 분이 되는 거죠. 60초는 1분이고 60분은 1시간이 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걸 60으로 나누면 목은 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초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풋이란 변수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초로 여기 설명되어 있죠. 초를 입력하시오라고 메시지가 나갔고 초 단위의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크 퍼 미닛이라고 되어 있죠. 분당 몇 초냐. 위에 보면 define 이것도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특정 이런 게 상수입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수. 60을 그냥 써도 되지만 60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60분인지 60초인지 또는 60격인지 60명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 명확히 하려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 define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이름 주고 그리고 값을 주게 되면 이 이름을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값이 이 60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된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번거로워서 안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명확하고요.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습관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로 입력된 수를 갖다 인풋을 갖다가 60으로 나누게 되면 그 나머지 수가 목이 나오겠죠. 그건 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거에 나머지 값 정상적으로 하면 인풋에 들어간 수가 1000이다. 그러면 1000을 그 세크퍼 미닛 60으로 나눈 목이 미닛이야. 그럼 미닛을 그러면 1000이면 1000 나누기 60 한 그 숫자 곱하기 또 미닛을 해주면 그걸 빼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간단히 해볼게요. 1000이란 10이란 숫자가 있는데 이걸 6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되잖아요. 즉 이렇게 계산해서 목이 나온 부분이 분이 되는 거고 이쪽이 초가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 퍼센테이지 연산자 즉 나머지 연산자를 쓰게 되면 쉽게 이 나머지를 구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예제니까 꼭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한 프로그램 예 설명했습니다. 초로 입력된 값을 분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부호 연산자 알죠? 어떤 변수의 값이 들어있는데 그거의 부호를 바꾸고 싶어요.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나오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음수로 나오게 되죠. 그거예요. 근데 임의로 그냥 들어있는 값 하나인데 하나를 그냥 부호만 바꾸고 싶어. 양수값 드는 걸 음수값을 양수로 바꾸고 싶어. 이럴 때는 앞에다가 단순히 부호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걸 부호 연산자라고 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여기 얘도 들어있죠. x에 마이너스 10 들어있고 y에 마이너스 10이 x에 마이너스 10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부호를 바꿔서 y에다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만 주게 되면 부호가 거꾸로 변해서 양수 플러스 10이라는 값이 y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습관적으로 적을 때는 변수 앞에다가 부호 연산을 양수 플러스는 보통 생략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값 어차피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만 명확히 정의하면 그거 아닌 건 다 반대께 되기 때문에 양수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음수인 경우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부호가 바뀐다고 이야기했고요. 요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띄어서 적어도 동일하게 실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띄어 써도 잘 되네, 예, 됩니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다 붙여 쓰는 걸로 해요. 부호연산자 쓸 때는 변수 앞에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는 꼭 붙여 쓰고요. 띄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오타인지 앞에 있는 값을 빼먹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부호만 바꾸는 건지를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요. 부호연산자 설명했습니다. 증감연산자, 아까는 마이너스나 플러스 기호를 한 번만 쓰는 거, 마이너스 한 번만 썼죠. 요거는 마이너스나 플러스 기호를 두 번씩 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일씩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풀뿔하면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란 의미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표현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특이하네. 이것의 의미는 x는 x 플러스 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타이핑하기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로 타이핑하려면 x 찍어 벌써 하나 둘셋넷 다섯 글자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친다 그러면 세 글자만 치면 되죠. 훨씬 편하죠. 그리고 또 동일한 글씨가 연속이 되니까 더 빨리 타이핑 칠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만들어낸 거죠. 일상생활에 이런 거 쓰진 않고 있고요. 이런 걸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 차이점은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설명하고 있습니다. x라는 곳에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이 들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y에는 무엇이 저장이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뭐가 될까요? 뿔뿔은 더하기 1이란 소리니까 요거는 앞에 있네.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결과는 동일한데 이렇게 다른 값에 저장을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증감 연산자가 앞에 있을 때는 이것들을 먼저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반대로 요 아래에 있는 경우요. 이 뿔뿔이 뒤에 있는 경우는 먼저 x의 값을 y에 집어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뿔뿔 증감 연산자를 실행을 합니다. 이 차이점 기억하라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뿔뿔이 앞에 있는 경우하고 뿔뿔이 뒤에 있는 경우의 차이점. 그래서 x에 10이 들어있는데 앞에다 뿔뿔을 적어서 증감 연산자를 적용시키면 값은 1이 증가된 상태로 y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10이 11이 되고 그게 여기 저장이 돼서 얘는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아래쪽 뿔뿔이 뒤에 있는 경우는 먼저 순서대로 처리가 되거든요. y 저장될 장소 확인했어. 는 거기다 값을 집어넣으라고 x의 값이 뭐가 들어있지? 그래서 그걸 불러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뿔뿔이 나왔네. 1 증가시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적힌 순서대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먼저 x를 만나서 x의 값을 먼저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뿔뿔에 대한 연산을 합니다. 그 차이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증감연산 앞에 있냐 뒤에 있는 차이는 뒤에 있으면 앞에 있으면은 계산을 해서 처리하는 거고 뒤에 있으면 값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증감연산자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그 차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증감연산자가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의 차이점 설명했습니다. 앞에 한 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증감연산자가 앞에 있는 경우는 수식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처리한다 그 소리고요. 요 하나만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는 해갖고 여기에 뭔가가 있을 때 여기에 저장되는 값이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틀리다는 거죠. 앞에 있으면은 증가된 값이 들어가고 증가변수가 뒤에 있으면 변수의 값이 먼저 저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저장되는 곳의 값은 x의 값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일 때도 동일하게 감소 연산자가 되죠. 앞에 있으면 감소시킨 값을 저장하고 뒤에 있으면 원래 값을 저장한 후에 뒤에 있는 변수의 값을 감소시킨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여러분이 실행시켜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면 next x와 next y는 무슨 값이 들어갈까요?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next y는 뿔뿔이 앞에 있었으니까 x의 값이 1이잖아요. 1에다 1을 증가시킨 2의 얘는 2의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 y 같은 경우는 y 증가면서 뒤에 있기 때문에 next y는 1의 값이 원래 1이었죠. 1이 저장이 얘는 1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요런 차이점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샘플 예제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샘플을 제시한 거는 내가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손으로 배워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시켜서 이 결과가 나오는지,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증감 연산자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앞에 써야 될지 뒤에 써야 될지 잘 판단해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는데 이건 나머지 연산자 아니죠. 왜? 프린트 문에서 따옴표 속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즉 프린트 문을 제어하는 문자로 동작을 한 겁니다. %D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다 어떤 값을 찍어. 근데 D라고 되어 있죠. D는 데시말, 십진수라는 소리거든요. 십진수 형태로 x의 값을 가져다가 십진수 형태로 이 자리에 찍어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차이점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고려해서 꼭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고 그 결과가 잘 나왔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응용 예제 하나 또 냈습니다. 거스름돈 계산하기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단계를 좀 복잡하게 몇 단계로 또 나누었습니다. 문제 설명하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데 그럴 경우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거스름돈을 받을 때 이 지폐나 동전의 개수를 몇 개씩 줘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의 지폐하고 동전의 개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건 아니네. 뭐 예를 들어서 3,2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000원을 냈다면 잔돈은 어떻게 거슬러 주는 게 맞을까, 그 소리죠. 뭐 초등학교 수학 산수 문제 같긴 한데, 예. 그리고 기준은 잡았네요. 5,000원권, 1,000원권,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만 사용하시옵니다. 당연히 뭐 요 숫자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낸 돈이 10만 원일 때 어떻게 하냐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지폐가 뭐냐에 따라서 10,000원짜리가 없는 상태로 처리하는 걸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되죠? 뭐 계산하기 뭐야도 이렇게 돈으로 놓고 하면 돈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머지 계산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 뭐죠? 퍼센테이지. 요거 나머지 연산 쓴다고 그랬죠? 요거 기억하면서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할까봐 정답이지만 소스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소스 코드 쭉 훑어보고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잘 봐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가격 그리고 사용자가 낸 돈은, 가격은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사용자가 낸 돈은 유저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서 지금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거슬러 줘야 될 돈은 얼마가 되는 거죠? 낸 돈에서 물건 가격을 뺀 돈인데, 그래서 그걸 체인지, 잔돈이라고 해서 변수를 지정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각각 몇 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할 수도 있고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글쎄 이게 진짜 계산이 될까? 나머지 계산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출력은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값이 진짜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물론 프로그래머가 잘 고려해서 작성했을 거라 믿지만,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은 꼭 확인을 해서 그 처리 과정과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값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확인하고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냥 작성했다고 맞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정확하지만 컴퓨터에 일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잘못됐을 경우 그 결과는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작성자가 확인해서 값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개발자 여러분이 이거를 확인해서 맞는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비주얼스로 작성해서 실행시키고 값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입 연산자, 대학 입학 아니고요. 어디에다가 뭐를 대입시킨다, 적용한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대입 연산자는 뭐 배정, 할당, 어려운 말도 쓰는데 결론은 는입니다. 는. 이거는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지정된 곳에 변수에다 저장하라, 그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걸 왼쪽에 저장해라. 왼쪽에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식이 나온 경우를 적어놨고요. 뭐가 들었든 어쨌든 왼쪽에 저장하라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왼쪽에는 꼭 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 안 됩니다. 식 안 됩니다. 식은 아니죠. 변수를 쓴다는 것은 특정한 메모리 공간을 지정한다는 의미거든요. 즉 어디에 저장할 장소를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 저장할 장소가 없이는 오른쪽에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왼쪽에다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왼쪽에는 변수명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는이라는 명령은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다 저장하라는 명령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왼쪽에는 수, 변수, 일반 숫자, 변수, 그리고 또 수식도 가능합니다. 대입 연산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꼭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100을 집어넣었어요. 100. 이런 걸 우리 좀 조금 전문 용어로 상수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변동되지 않는 것, 변동되지 않는 값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변동되지 않는 값을 줬는데 오른쪽에다 식을 줬다고요. 이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 즉 왼쪽에 있는 걸 변동시키라는 거거든요. 100이라고 숫자를 줬기 때문에 이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라고요? 아니죠. 변수는 부여 기준이 있었죠. 변수 이름은 첫 글자가 무조건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숫자잖아요. 절대 이건 변수일 수가 없는 거죠. 변수 쓰면 잘못된 변수죠.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가 나서 아예 처리가 안 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주면 바로 컴파일에서 오류가 내서 실행까지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대입 연산자 쓸 때 왼쪽 편에는 꼭 변수를 써야 된다라고 기억합시다. 대입 연산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 지금 합니다. 이 는이라는 기호가 대입 연산자지 같다는 소리 아닙니다. 같다는 기호는 부등호를 등호를 이게 두 개를 이게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같다지. 예? 하나를 썼을 경우는 하나를 썼을 때 뭐죠?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장의 의미거든요. 그 차이점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장. 이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 꼭 변수 써야 된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강조합니다. 는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과 우리가 같다는 의미인데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아니다. 오른쪽을 왼쪽 저장하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입 연산자의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기술했다고 쳐요. 이게 처리가 되나? 네, 처리가 됩니다. 컴퓨터는 C 컴파일러 이걸 기계가 실행해서 일을 시킬 때는 다 잘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나오면 Y라는 변수가 있네. 메모리 공간이 어디지 확인해 놓고요. 는이 나오면 이게 나왔으니까 뭔가 Y에 저장하라는 명령이구나. 뒤에 뭘 저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걸 들어가는 거죠. 즉 뒤에 있는 건 잘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10 좋네. 일단 기다려. Y 넣지 말고 또 있는지 보자. 또 있네. 뭔가 더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괄호가 나왔네. 괄호가 나오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들어가 봤더니 x는 2 더하기 7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 그러면 여기 무슨 값이 되죠? 먼저 순서대로 이걸 독립된 명령으로 독립된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2하고 7을 더해서 x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괄호의 결과는 뭐가 되죠? 즉 x의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켰을 때 결과는 19가 y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쓰지 않아요. 이러면 싫어해요 보는 사람들. 이게 뭐야 인마, 명령을 둘로 나눠야지. x 더하기 x는 2 더하기 7을 앞에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만 적어. 이렇게 적는 게 올바른 프로그래머의 코딩 방법이고요. 이렇게 적으면 보기가 나빠서 이해하기 힘들어서 복잡하잖아요. 잘 쓰지 않는데 어쨌든 C 컴파일러, C 언어는 이런 식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부분부분 잘라가지고 연산 결과를 돌출해냅니다. 알고 있고요. 이 방식으로 쓰지 마요. 나오긴 나와요. 문법적으로 오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야? y에다 x 집어넣고 x에다 y 집어넣고네. 앞에서부터 시작되면 그러면 y에는 뭐가 저장이 되는 거지? x 얘도 처음에 x가 여기 4가 저장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럼 이게 먼저 4가 저장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는이 있을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다 처리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는이 만나면 바로 다음 걸 확인을 하거든요. y는 y 메모리 공간 확인하고 는 만나서 저장하라서 이제 잠깐만 뭘 저장할까 뒤졌더니 x가 나왔어요. x에 뭐가 들었자고 딱 찾아놨어요.
뒤에 연산자가 또 하나 있네. 그럼 이거를 고려하거든. 봤더니 저장하라는 연산자라는 거죠. 이럴 경우 요 부분을 독립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독립된 걸로. 예. 독립된 걸로 보고서 먼저 x에다 먼저 3을 저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면 이걸 먼저 처리하고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연산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y에는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원리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보다는 일반 프로그램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 y도 3, x도 3 이렇게 타이핑을 쳐야 된다고요. 근데 귀찮잖아. 똑같은 값인데 그럴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 쓰는 거 귀찮아 갖고 이렇게 쉽게 씁니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는데 이렇게 쓴 게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네, 알고 있고요. 똑같을 경우는 한 방에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이란 말을 예, 그걸 사용한 경우 한번 여기 처리해 놨습니다. x하고 y가 있는데 x에는 1이란 값을 집어 넣었어. 그때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퍼센트 %d 했으니까 10진수로 어떤 값이 출력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줬고요. x에다 1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2가 나오겠죠. 그때 x의 값은 뭐죠? 1이에요. 는이 안 들어갔어요. 할당 연산 안 시켰습니다. 계산 안 됩니다. 요번에는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찍히죠? x 이렇게 되면 분석을 하죠. x에다 1을 증가시킨 값을 y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찍는 거죠. 앞에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괄호 속에 들어가 쓰지 말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되면 y의 값, x 1 증가된 값이 y에 저장도 되고 그 값이 출력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이 나오죠? 아까 봤던 건데 요게 처리된 순간에 x의 값은 9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랑 더하기 연산이 돼서 그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y는 19가 되고요. 그럼 출력되는 거 여기 이거에서 출력되는 건 19가 출력이 돼요. 진짜인가요? 진짜요. 그러면 요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y는 x의 값을 집어넣고 x에는 3의 값을 집어넣고 그럼 뒤에서부터 3의 값을 x에 집어넣고 그 값을 또 y 집어넣으니까 결론 뭐가 찍히죠? 3이 찍히죠. 이렇게 응용하는 거, 대입 연산자 응용하는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대입 연산자. 이거 쓰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마요. 특히 이렇게 넣는 들어가는 거나 연산식 속에 또 연산식을 집어넣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 대입 연산자 들어가는 경우는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알고서 사용합시다. 근데 복잡하면 나누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작은 단위로 자꾸 쪼개는 연습 그게 제일 좋거든요. 복합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알겠는데 왜 복합이 들어갔어요? 뭔가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대입 연산자는 는이었죠. 여기다가 산술 연산자를 합쳐서 쓰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건 또 뭐야? x 뿔뿔이면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x 더하기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거는 x는 x 더하기 y를 좀 편하게 쓰려고 한 또 다른 편법입니다. 여기 중복되잖아. x가 두 번 나오죠. 이거 줄이자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만 잡으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죠. 복합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합쳐졌다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여러 종류 모든 연산자 다 쓸 수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아직 쓰지 않은 비트 연산자 그리고 비트 이동 연산자가 있거든요. 다 조합해서 대입 연산자하고 복합해 갖고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이쪽에 쭉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미루어서 타이핑 하기 싫어가지고 편법 쓴 거구나. 앞에 저장하려는 변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이 앞에 생략된 거는 저장하는 변수 요거 동일하죠 얘들하고요. 그 의미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억지로 쓰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익숙해지면 그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쓰면 타이핑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또 이건 뭐야? 이렇게 쓴 경우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이렇게 쓰면 어떻게 처리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곱하는 거네. 이거 다 처리한 다음에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네. 이렇게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를 x를 x로 나눈 나머지를 저장하고 그 값을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제 계산은 되지만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 음,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어느 걸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낫죠. 의미가 같나? 같죠? 그러니까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쓰려다 보면 애매해지고 나중에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방식 이거 좋은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 지금 제시했습니다. 꼭 비주얼 스튜디오로 작성해서 그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늘어야지 내 실력이 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어요. 기초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작성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게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맨날 따블이 돼 버리네. 지금 우리 뭐 설명했죠? 오늘 학습한 내용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설명했습니다. 대입 연산자와 다른 산술 연산자를 합쳐서 집어넣는 경우죠. 그래서 내가 산술과 대입을 같이 해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거기다 퍼센테이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은 앞으로 쭉 해 나갈 겁니다. 그냥 산술 연산자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대입 연산자가 뭔지 그리고 그걸 짬뽕해서 쓰는 복합 대입 연산자의 표현 방식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손으로 배우는 겁니다. 손으로. 물론 눈이 있어야 보겠지만 눈으로만 봐서는 실력이 늘질 않아요. 눈으로 본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는 없다는 게 맞아요. 손으로 해서 직접 내가 타이핑 쳐서 나온 결과 내가 하나하나 고쳐봐야지 그게 몸에 쌓이고 머리에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켜서 거기에 여기서 제시된 코드 집어 넣어서 컴파일하는 실행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그 제시된 코드를 자기 생각대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자꾸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꿨을 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직접 다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기 위해서 타이핑을 쳐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늘 강조합니다. 실력 안 늡니다. 물론 여기서 교양하고 적당히가 끝날 거면 상관이 없지만 이왕 배우는 거 확실히 배워서 내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죠. 또 여기서 배운 이런 원리가 또 어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듣고 꼭 손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